어려서부터 스티커의 노예가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늘 남의 평가에 민감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꿈틀이 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네요. 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만만치 않게 느낄 때가 참 많죠. 어떨 때 속상합니까? 유치원 갔다 왔는데, 학교 갔다 왔는데 시무룩해가지고 들어올 때 속상하죠. 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되게 시무룩하게 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래요. 엄마, 오늘 또 스티커 못 땄어. 딴 애들이 따갔어요. 반에서 똘똘한 여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땄어요. 스티커를 못 받았다고 주눅 들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스티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스티커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여전히 그런 교실도 있죠.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어떤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인데 칠판에 조별 스티커, 개별 스티커 이렇게 쫙 붙어 있대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점심 먹을 때 조별 스티커 많이 받은 조가 먼저 가서 먹고 또 뭐 할 때도 그 스티커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지고 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 아이들이 스티커의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하루를 스스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그럼 남의 평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나는 없어지고 남을 보는 눈치, 이것만 남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인생 살만한가? 이런 생각을 나중에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덴마크를 2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그중에 가장 많이 간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덴마크의 숲 유치원입니다. 덴마크의 부모들은, 덴마크 사회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나 보기 위해서 덴마크의 숲 유치원을 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간 게 스톡홀름 게이브라는 유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숲 유치원이거든요. 덴마크 유치원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국공립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약 20%가 숲 유치원이에요. 코펜하겐 외곽에 숲속에 있는데 가자마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숲의 규모가 무려 3,000평. 거기에 막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숲 유치원을 경영하는 원장 선생님이 쉐렌 원장 선생님인데 이분의 철학에 의해서 이 숲 유치원이 아주 독특하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독특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봤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 지금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시간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더라고. 글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원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3시에 집에 갈 때까지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그럼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닭이랑 놀고 싶으면 놀고, 사과 따고 싶으면 따고, 물놀이 하고 싶으면 물놀이 하고, 선생님이랑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탁탁탁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이 나이 때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뭔가를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자, 그렇다면 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철이 사과가 막 열려가지고 사과 따서 주스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사과 따서 주스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신기해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얘들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제히 우리 사과 따서 주스 만들자, 이게 아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기타 치고 좀 노래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아하는 아이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노래 부르고 있지만 나는 좀 몸이 피곤해서 실내에서 좀 자고 싶다, 그러면 잔다는 거죠. 물론 점심시간 이런 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루를 이렇게 프로그램 없이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시킨 대로 움직여보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공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덴마크의 숲 유치원의 이 철학이 덴마크의 공교육 전체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자, 이러한 덴마크의 숲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너 이거 잘했어 스티커 주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내 삶의 주인은 스티커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거를 실천하는 곳에서는 스티커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제가 말이죠, 이 덴마크의 숲 유치원을 7, 8번 갈 때마다 누구랑 함께 갔냐면 제 책을 읽고 덴마크에 함께 여행 간 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이른바 꿈틀 비행기라는 이름으로 갔죠. 주로 이제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자유로운 덴마크의 숲 유치원을 보고 몇 명의 학부모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동했다면서. 우리도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국영수 시키고 있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참 부럽다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스티커의 노예로 혹시나 만들고 있지 않는가? 물론 한두 번 하는 스티커 놀이, 이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지요, 그죠? 만약에 설거지를 한 거 여기다 붙여놔, 스티커 하나, 스티커 2번 설거지, 이런 작은 성취감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남과 비교하면서 10명 중에 경쟁시켜가지고 딱 2명에게만 스티커 주는 이러한 놀이, 그리고 아이의 하루의 선택을 제약하는 그런 통제 의미로서의 스티커,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스티커의 노예가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늘 남의 평가에 민감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노라는 말을 못하죠. 아닙니다, 이 얘기를 못해요. 내가 주인일 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스티커의 노예가 되면서 잘 적응한 사람을 때로는 모범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 모범생이 진정으로 건강한 모범생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스티커 못 받았다고 시무룩해서 오면은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세요. 작은 성취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한두 번의 스티커는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막 칠판에다가 조별로 붙여놓고 개별로 스티커 몇 개 쌓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스티커라는 게 통제, 권력의 독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려면 나도 주인이다, 나도 교실에서 주인이다, 나도 우리 가정에서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집안에는 어떤 스티커가 붙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을 스티커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자 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